4월부터 사실 좀 더웠어요. 4월부터 더웠는데 맞아요. 5월도 맞아요. 덥고 지금 또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래서 이런 냉감 소재를 찾는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뭐 남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성용 쿨링 제품도 5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올랐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최신 경제 트렌드 속에 숨은 돈 얘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맨손 경제. 오늘도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광수 기자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생긴 거 우리 조 기자는 알고 있나요? 팩트 관련된 목요일 같은데. 역시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입에 담고 싶어하지 않는. 뭐 어떤 제가 외부 발설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했는데 팩트광이라고. 팩트광이라고. 네. 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만 얘기할까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눈물을 네, 갑자기 눈물이 싹 나가지고요. 네. 제가 처음에 1안으로 올렸던 건 네. 핵심 남자 어떠냐. 핵심 남자. 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분이다. 절대 완강히 거부해서 극렬 저지하는 통에 팩트광으로 하자. 팩트광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싫다는 말을 애둘러 하시길래 오늘 다시 한번 트라이 했는데 싫어하시네요. 너무 좋아하는 제가 그런 표정입니다. 제 표정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 팩트를 좋아하는 이광수 기자가 첫 소식 준비하셨는데 네. 오늘 서울 기준 35도. 너무 더워요. 이럴 너무 땐 더워요. 뭐죠? 차가운 옷이잖아요. 네. 냉감 의류가 불티나게 팔린다. 네. 근데 냉감 소재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건 냉장고 바지. 맞아요. 시골 굉장히 장터에 시원하죠. 가면 그 할머니들이 팔만 한 번 넣어봐. 그 바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많은가 봐요. 네, 사실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질 때 약간 우리가 까슬까슬하기도 하고 네. 뭔가 열 전도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의류,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그 소재들이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보면요,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개발한 냉감 원단이 있는데 포르페라고 해요. 그래서 5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복 브랜드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잭시믹스 운영하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자료를 보면요, 5월 한 달간 남성용 이런 냉감 소재 쿨링 상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4%나 올랐다라고 이제 집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4월부터 사실 좀 더웠어요. 4월부터 더웠는데 맞아요. 5월도 맞아요. 덥고 지금 또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래서 이런 냉감 소재를 찾는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뭐 남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성용 쿨링 제품도 5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올랐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웃도어 브랜드도 사실 이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아웃도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오리털 잠바 이런 걸로 해서 약간 겨울이 이들 브랜드에겐 성수기였는데 이번에는 여름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쿨링 소재를 앞세워서 여름철도 공략하겠다라는 게 이제 브랜드들의 계획인데 이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이제 무더위가 지금 굉장히 길어진다고 하니까요. 뭐 K2, 블랙야크 이런 브랜드들도 이런 냉감 소재로 활용한 물량들을 지난해에 비해서 10%나 15% 정도 이제 물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TV 광고 그 캠페인들 보니까 팔다리를 넣으면 막 얼리는 광고가 네,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MSG가 들어간 과장법이긴 한데 네. 그러면 팔다리만 얼리면 안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하는 제품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이 광선도 차단한다. 모자도 좀 팔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역대급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야구 모자 같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패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직장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데 그래도 네. 우리 중에 제일 나아요. 맞아. 여기 오는 사람 중에 네. 한여름에 넥타이 매는 사람 유일하잖아요. 영광입니다. 네, 온갖 넥타이 막 부엉이 맞아요. 있는 넥타이 이런 거 다양하게 매고 네, 있거든요. 부엉이 강아지 네. 동물 좋아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게 잘 팔리나 모자를 봤더니 그 럭키 슈에트라고 이제 코오롱에서 나오는 그런 브랜드에서도 이제 특히 잘 팔리는 모자가 있대요. 라피아엣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피아 야자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거기 잎에서 얻는 섬유로 모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간
시골 농촌 가면 허수아비들이 쓰는 모자들이 있죠. 약간 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멘트. 근데 그거의 고급화 버전 굉장히 세련됐는데 굉장히 고급화, 네. 그래서 요즘에 여성분들 이런 모자 쓰는구나. 그래서 이 모자가 6월 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나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또 많이 볼 수 있는 모자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에피그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기존에 모자가 4개 나왔었는데 올해 6개로 확대가 됐대요. 그 이유가 이제 나일론 버킷햇이라고 약간 이제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약간 큰 모자가 있어요. 이게 캡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6월 한 달간 이 브랜드의 모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많이 팔릴 정도로 좀 다양한 모자, 뭐 자외선도 막을 겸 하고 네. 패션도 챙길 겸 해서 이런 모자들이 요즘에는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그 라피아 햇이 이름이 어려운데 그 말씀하신 그 밀짚 모자 같이 생긴 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테니스 경기하면 롤랑가르스 경기 같은 거 보시면 위아래로 하얗게 차려입은 그 관객들이 쓰고 있는 그 각진 위는 동그랗고 아래 그 리본 둘러져 있는 그 네. 모자 있잖아요. 그 라피아는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거기서 이제 꺾어가지고 한 땀 한 땀 묶어서 엮는다고 합니다. 그게 가격을 가른다고 하는데 그 모자가 유행이라고요. 네네. 그리고 조한송 기자는 올여름에 패션계를 강타한 네. 컬러를 가져오셨다는데 핑크요? 네, 핑크 제 개인적으로 핑크를 많이 못 입었어요. 얼굴이 핑크. 까무잡잡하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입지 못했는데. 이광수 기자님 남자의 네. 컬러는 뭐죠? 남자는 주로 검정색 아니면 네이비 이 같은 사람 거를. 뭘 보래? 남자는 아. 핑크죠. 남자는 핑크. 남자는 핑크죠. 네. 그래서 저에겐 좀 슬픈 소식이지만 올해는 핑크가 패션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뭐 연핑크, 마젠다 핑크, 뭐 피치 핑크 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이 바비코어 패션이라고 해서 이 핑크색이 좀 트렌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비코어 패션은 이렇게 여성미가 강조된 이렇게 분홍색 아이템으로 꾸민 패션을 말하는데 블랙핑크, 제니 등이 이렇게 입으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최근 뭐 패션 브랜드들이 앞다퉈 핑크 색상을 적용한 의류나 뭐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바비 인형 제조사인 미국 마텔과 협업한 컬렉션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 핑크가 특히 핫핑크 이런 거는 동양인의 피부색에는 뭐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션 업계에서 그렇게 막 선호하는 색상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뭐 1990년대 말에서 뭐 2000년대 초반 유행한 이 Y2K 복고 바람을 타고 최근 다시 패션계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또 영화 바비가 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핑크색이 뭐 급부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업계에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패션몰에서도 핑크색 색상의 매출이 뭐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노스페이스 이런 스포츠 브랜드도 올여름 민소매 크롭티 뭐 그리고 반팔 라운지 색상의 핑크 색상을 뭐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여름에 휴가철에 좀 네온 컬러가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되게 팝한 맞아요. 컬러들. 그리고 핑크란 모름지기 남자의 컬러죠. 조선시대에 당상관이 입던 컬러이기도 합니다. 정일품부터 정삼품까지 진짜 고관대작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귀한 컬러이기도 합니다. 자, 조한송 기자님. 네. 홈쇼핑이 TV 홈쇼핑이잖아요. 원래 네, 이름이. 맞습니다. 근데 TV 밖으로 뛰어나가요? 왜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 뭐 업계 상황과도 좀 연결해서 좀 봐야 되는데 현상부터 소개해드리면 이제 CJ 온스타일이 제작하는 뭐 마케팅이나 홍보 자료에서 TV 홈쇼핑 업체라는 수식어 자체가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TV 판매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전략이 담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모바일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은 뭐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물건을 파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홈쇼핑 업체가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 CJ 온스타일은 콘텐츠 커머스의 강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콘텐츠 커머스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드라마 PPL로 많이 등장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핸드폰이나 뭐가 등장하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너 치킨 먹을래? 예. 뭐 이런 뭐 식으로 먹고, 네, 갑자기 예. 뭐 홍삼이 등장한다거나 그쵸.
뭐 이런 식인데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녹이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콘텐츠 커머스라고 하는데 아예 이 상품을 타겟으로 좀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걸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홈쇼핑들이 많이 이제 커머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 발견형 소비자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능을 보다가 이 물건 마음에 들고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이런 콘텐츠 커머스에서는 회당 뭐 2억 원이 넘는 주문 금액이 몰리기도 해서 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자사 캐릭터 벨리곰이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롯데 홈쇼핑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사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그리고 PB 상품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 NS 홈쇼핑도 자사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했고 CJ 온스타일도 23개의 단독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이렇게 TV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TV로는 장사가 충분히 안 된다는 뜻일 텐데 홈쇼핑 업계의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실적 보고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실적이 많이 꺾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1분기 홈쇼핑 상위 4개, 현대, CJ, GS, 롯데 이 4개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급감한 7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넷이 다 합쳐서. 넷이 다 합쳐서 710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 줄어든 1조 1천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일단 많이 떨어졌어요. 9%에서 6.4%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보면은 롯데홈쇼핑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87%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가 이렇게 줄었고요. 현대홈쇼핑도 49% 줄었습니다. 뭐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시간대 이제 방송 금지를 해야 되는 그 일회성 요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새벽 방송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조한송 기자도 짚어준 그런 현상에는 이제 또 OTT 같은 이제 신규 미디어 공세에 TV 시청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통위의 그 자료를 보면요. 그 TV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36분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는 2020년에는 2시간 51분까지 이제 3시간 문턱까지 이제 높아지기도 했지만 다시 이제 코로나19 이제 끝났잖아요. 엔데믹이니까 다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야외 활동 들면서 홈쇼핑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물론 업계에서도 뭐 해외여행이나 뭐 리오프닝 상품 이런 판매를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수수료율이 낮아서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뭐 골프나 스포츠 패션 이런 것들도 팔아보자. 아무래도 리오프닝이니까 이런 것도 제시를 했는데 고가 수요는 백화점에 몰리고 있고요. 저가 수요는 사실 이제 쿠팡 같은 데 몰리고 있으니까 홈쇼핑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출하게 되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일단 수수료 얘기 관련해서 유료 방송 사업자들하고 입장이 좀 갈린다고 들었어요. 요거 두 개를 좀 압축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볼까요? 네, 일단 송출 수수료란 이 TV 채널을 백화점 매대처럼 활용해서 물건을 판 만큼 TV 홈쇼핑사가 유료 방송 업체에 주는 일종의 자릿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홈쇼핑 7개사가 지난해 지급한 송출 수수료가 2조 원대인데 전년 비해보면 한 7.4%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 홈쇼핑사의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12개사가 매출의 60% 이상을 송출 수수료로 지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넘긴 건데 이 말대로라면 1,000원을 팔아서 600원을 수수료를 내는 셈인데 이렇다 보니 TV 홈쇼핑사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유료 방송업체에서는 이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너네가 좋은 채널을 사고 싶으면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실제 이 방송 사업 매출액 비중도 조금 잘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TV 홈쇼핑에서 사더라도 앱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 비중은 60%가 아니라 30% 수준일 거다. 방송 업체들은 유료 방송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TV 말고 다른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TV 말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TV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탄탄한 또 고객층이 또 있긴 하거든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 40대 중장년층의 이 소비도 두텁기 때문에 아예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라이브 커머스를 뭐 강화한다고 하지만 아직 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TV를 버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통 방식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지네요. 극장의 위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제 극장 가면은 약간 중장년층 이상이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요? 이게 인디애나 존스 이런 데 주인공들이 계속 안 바뀌고 아. 아니 저분이 왜 네. 이렇게까지 계속 액션을 하셔야 되나 파스 많이 붙이셔야 될 것 같다 이 느낌이 있는 게 관객들이 그분을 익숙해 하기 아.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게 그 관객들이 함께 나이 들어간다. 고민해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 반면에 이 식품 물가 전쟁에서는 일단 정부가 1대 0인 것 같은데 기업들이 라면, 빵, 과자 가격을 줄줄이 내려주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라면, 과자, 빵 다 내렸습니다. 뭐 외형은 밀가루값 인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실행하게 했던 거는 정부의 압박인데요. 사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농식품부가 이제 밀가루와 라면 등 제품 가격 인하를 요청한 데 이어서 소비자 단체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식품업체들이 이제 가격 조정에 나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가 각각 4.5%와 6.9% 낮아졌습니다. 이 신라면은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가격 내린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새우깡은 가격 인하가 제품 만들어진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다고도 이렇게 업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양식품 그리고 오뚜기 등등 라면 업체들이 다 모두 가격 인하를 했고요. 과자 업계에서도 가격 인하했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이번 달부터 뭐 바다코코넛, 롯데샌드, 제크 이런 3개 제품의 가격을 100원 인하해서 판매하기로 했고 혜태제과도 마찬가지고요. 빵도 이제 SPC가 내리면 사실 다 내리는 거잖아요. SPC가 요 이제 이번 달부터 식빵과 크림, 바게트 등 대표 제품을 포함한 30개 품목을 평균 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과자랑 빵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죠. 네, 과자랑 빵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그 눈치껏 이제 사실 우리도 밀가루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어차피 이제 차례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올린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각종 맛파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인상 계획이 보류됩니까? 네, 보류가 됐는데 사실 빈과 업계는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25% 가량 올렸는데 편의점 업계는 우리가 뭐 마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감내하겠다. 그래서 일단 가격 인상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빈가 업계에 대한 좀 뭐 아쉬움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정부의 이런 조치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와 닿을 거냐, 계속 이어질 거냐, 실효성이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엇갈리는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계속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만 듣다가 그래도 내렸다는 얘기 맞아요. 그 얘기 자체만으로 좀 반갑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평균 10%대 인상을 했다가 이번에 5% 내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고 나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인기 품목은 가격을 안 낮췄어요. 사실 라면만 예로 들면은 우리가 좀 인기 있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그리고 오뚜기의 진라면, 팔도의 비빔면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이 그대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감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그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빵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알아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뭐 사실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매번 이렇게 특정 품목 이번엔 라면 다음 달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 이런 의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의 CPI 자체가 내려가는 것보다 테라피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물가 테라피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백화점으로 가볼까요?
더울 때 백화점 간다. 가서 에어컨만 잠깐 누리고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화점에서 여행 상품을 팝니까? 네, 한국여행협회가 운영하는 뭐 정보센터에 따르면요, 여행사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뭐 카카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여행업을 신사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왜요? 네, 이들이 허가받은 종합여행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내외를 여행하는 뭐 내국인 민, 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여행의 일정, 비용 산출, 뭐 숙박 예약, 명소 안내까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걸 왜 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인허가 자체가 좀 쉬워서 하기도 했는데 왜 뛰어들었는지를 좀 생각해야 할 텐데 최근에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사 뭐 쇼핑몰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유인을 해서 매출을 올려보겠다 이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장사가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도 네.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GS 칼텍스 기름 파는 회사, 네, 석유 맞습니다. 화학 회사인데 이 회사는 또 왜 화장품을 판다고 합니까? 최근에 이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뭐 석유 회사나 정유업들이 신사업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유는 뭐 중국 석유 회사들이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업황 침체가 계기로 좀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뭐 친환경 탈정유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GS 칼텍스는 지난달 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이 글로벌 화장품사이죠 로레알 화장품에 들어갈 친환경 원료를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한 게 뭐 부탄 다이올이라는 원료인데 이 원료가 인체 친화적인 천연 물질로요. 또 보습과 뭐 항염 효과 네. 그리고 피부 사용감 등이 뛰어나서 화장품 재료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산업분이 좀 바뀌는 게 요즘에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우리만 투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도 이제 하던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대기업도 투잡 뛰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이게 느껴지네요. 현대도 여행업하고 GS 칼텍스도 화장품 팔고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맨송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